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정력과 뼈를 강하게 만들고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골쇠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쇠보는 높은 산 줄기에 바위가 많고 습이 어느 정도 있는 지형에서 찾을 수가 있고 국내 전역 어디서든 자생해 있습니다. 간혹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라기도 하며 가파르고 아주 험난한 절벽지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채취가 어려워 아주 귀한 약재로 통합니다. 한자로는 부러진 뼈를 이어준다는 뜻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튼튼하게 해주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 뿌리 말린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잎과 뿌리를 보고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잎이 바짝 마르고 떨어져 나가서 뿌리를 보고 찾습니다.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마치 지렁이 모양처럼 생겼으며 넋줄꼬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골쇠보를 물에 사는 용의 뼈를 의미하는데 뿌리를 잘라보면 연녹색의 육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일화로 중국 푸당의 황제 이사원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범이 나타나 놀라는 사이에 황후가 말에서 떨어져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날 사냥에 어이가 동행하지 않아서 모두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다가와서 풀 한 포기를 가져와 황후의 다리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금세 상처가 가라앉아서 궁궐에 돌아와서도 그 약초를 복용하기도 하고 상처에 붙이기도 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황제가 골쇠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쇠보는 맛이 쓰면서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고 간과 심장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혈을 풀고 피를 멈추게 하며 부러진 뼈를 이어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본초도감에서는 아픈 통증을 멈추게 하며 상처를 잘 낫게 한다고 전합니다. 한방에서는 신기능 허약으로 골질이 약화된 요통과 치아 흔들림, 만성설사 시력감퇴, 탈모 강장제 등에 활용됩니다. 골쇠보의 양리작용에는 골다공증, 골전류압, 골대사질환, 골성관절염, 진통 진정작용, 항종양작용, 성장촉진 등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에서 골성관절염 모형을 만들어 골쇠보 추출물을 복용시켰더니 연골세포의 기능을 일정하게 개선시켜서 골다공증에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NA 합성과 골형성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서 부족한 골모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뼈와 피부, 골다공증, 타박상, 골절상 그리고 근육통 등의 뼈질환과 아픈 통증을 멈추고자 할 때 치료에 적용하고 골절이 있을 때 사용하면 뼈를 빨리 붙게 해줍니다. 골쇠보는 쇠퇴하고 나약해진 체력과 정력을 강화시켜 주는 스태미나 약초로 유명하고 몸이 허약한 분들의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남성 양기를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옛날 아버지가 두 딸을 늙은 신랑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 매우 안쓰러워서 골쇠보를 구해서 두 신랑에게 먹인 후부터 금슬이 몰라보게 좋아져 백년해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쇠보는 남성의 음이증을 개선해 스태미너 보충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식물로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골쇠보라는 의미는 뼈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족한 정력을 보강한다는 뜻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부터 남성 정력이 차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술을 담궈서 한 잔씩 드시면 남성의 음경 속의 차가운 증상이나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증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의 생성을 촉진시켜 남성력을 극대화시키고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골쇠보를 먹고부터 몰라보게 건강과 체력이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정력을 위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술을 담궈서 먹습니다. 아울러 신장과 전립선의 기능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서 유정과 몽설 등의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부족한 양기를 잘 채워주는 것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장과 뇌질환 사망자 중 80%가 당뇨였다는 연구가 있는데 골쇠보에 들어있는 글루코스는 신경정신질환의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중입니다. 이는 치매와 건망증,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의 퇴행성 뇌질환에도 유효하다는 실험 내용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논문 발표에 의하면 백혈병 세포주에 대해서 세포자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조절제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골쇠보의 헤스페리딘 성분은 항암작용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는데 항염증 효과 및 항산화 효과로 간암과 폐암, 유방암 등의 각종 항암 치료에 적용됩니다.
더불어 임상보고에서는 곰팡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명과 감각이 둔해지는 마목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경과 신경에 작용해서 귀에서 윙소리가 나는 이명과 청각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귀에서 썩은 고름이 나올 때도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티눈의 이 약물의 가루를 95% 알코올에 담갔다가 환부에 붙였는데 10에서 15일 사이에 완쾌가 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티눈에도 적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세보에 함유되어 있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콩팥을 보호해서 원형 탈모증 방지와 지혈작용, 시력보호 진통, 마비 증상, 치통 살충 그리고 각종 피부병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골세보는 연중 채취가 가능하고 건조시킨 후에 덩굴손을 토치로 태워서 잔털이 남아있지 않게 모두 태워야 합니다. 잔털을 제거한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서 며칠 그늘에 말린 후에 차로 마시거나 술을 담궈서 마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물에 끓여 차의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고 물에 달여서 마실 때는 골세보를 적당하게 잘라서 10에서 20g 정도를 생수에 헹군 후에 물 2리터와 함께 끓여 음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쓴맛이 있어 대추나 감초 또는 생강을 추가 약재로 첨가하셔도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골세보 100g과 30도 이상의 소주를 유리병에 부은 후에 6개월 정도 보관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 바로 담금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골세보를 3-4일 정도 건조시켜서 술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세보는 병증에 따라서 다른 약재와 혼합하거나 법재를 조금씩 다르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골세보는 특별한 독성이 없어 대체적으로 안전하지만 따뜻한 성질로 혈액과 음기가 부족한 사람,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세보와 양고기 염소 등은 궁합이 좋지 않아서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